자, 봅시다. 예. 지금 오늘 이제 한 왕이 이제 효종, 현종, 숙종 이렇게 세 명을 했었고요. 효종 같은 경우에는 북벌, 그 다음에 현종 같은 경우에는 예송, 그 다음 숙종 같은 경우에는 환국 이렇게 하고 두 글자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편하실 거고.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이벤트죠. 이제 경종하고 이 조선의 후기에 가장 유명한 두 임금이죠. 영조하고 정조. 오늘까지만 하면 수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경종 가겠습니다. 경종도 조금 약간 복잡한데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그 숙빈 최씨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씨, 그러니까 장희빈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현하고 제끼고 숙종, 그 다음에 뭐 인현하고 그 다음에 희빈 장씨, 그 다음에 숙빈 최씨 이렇게 있는데 희빈 장씨에서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얘가 경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숙빈 최씨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영조가 됩니다. 올라려? 그러면 둘이 이어가지고 했네?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예요? 이복 형제죠. 얘가 형이고 얘 동생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경종이 이제 왕이 됐었을 때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얘가. 그래서 실제로 즉위 4년 만에 사망합니다.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 당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을 이제 고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밑에 신하들은 다 그냥 신하죠. 그죠? 그게 이제 왕에 대한 충성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국을 거치면서 신하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당파가 정한 임금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 당파가 정한 임금이야 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우리 소론이 있고, 그죠? 남인이 있고 뭐 노론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분당돼가지고 남인은 이제 거의 쩔이라서 힘이 없고 소론하고 노론과의 어떤 싸움인데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당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은 우리 임금이고 저 사람은 우리 임금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막 생겨난다니까.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택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택군. 택군이 뭐예요? 그렇죠. 군왕을 선택한다는 거야. 경종이 왕이 되든 영조가 왕이 되든 어느 당파든 간에 그 왕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쟤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왕이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이 생긴다고.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모로 몰려가지고 집안 자체가 다 도륙이 나죠.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저 당파는 나를 지지하고 있지 않아 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이런 붕당, 당이 나눠진 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흘러갔다라는 거를 지금 이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때의 황국이 남긴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경종은 누가 노골적으로 밀었냐면은 약간 소론 계열이. 그 다음에 영조는 당시 누가 노골적으로 밀었느냐? 노론 계열이 밀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론은 경종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소론은 영조가 왕이 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근데 경종이 몸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약했다. 그리고 후사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때 심하게 그 약간 장염 비슷한 증세를 앓았었는데, 이 장염 여러분들 걸려봤어요? 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뭘 죽어요. 왜 힘들어요, 장염 걸리면? 네, 설사를 엄청 합니다. 왜 웃어요? 이게 똥 얘기하면 웃는 사람들이 약간 수준 낮은 사람들이거든. 주르륵 나와요, 진짜. 수도꼭지처럼 나와. 장염 걸리면요, 진짜 그냥 변기에 앉아있으면 돼, 계속. 왜냐면 계속 흐르거든. 변이 물처럼 흘러요, 거의. 폭포수처럼 흘러. 뭐 먹으면 싸고, 뭐 먹으면 싸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수분이 빠지고, 뭐가 빠져? 기운이 빠져. 그 밥도 먹으면은 어차피 다시 물이 돼서 흘러나올 텐데 내가 밥을 왜 먹나 이러면서 입맛도 뚝 떨어져요. 그래갖고 경종이 눈이 막 이렇게 막 다크서클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때 영조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냥 이제 왕자였죠. 뭘 갖다 바치냐면은 간장게장하고 단감을 갖다 바칩니다. 후식으로 단감. 근데 간장게장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간장게장 안 먹습니다.
심지어 양념게장도 안 먹어요. 무슨 맛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간장게장에 붙은 여러분들 닉네임이 있잖아. 밥도둑. 촥 비벼갖고 김가루 탁 얹어가. 그죠? 이 참기름 조금 한두 방울 넣어가지고 짝짝짝짝짝 비벼서 짱! 세 그릇 뚝딱! 이렇게 되거든요. 입맛이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경종이 그때 밥을 엄청 먹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 살 것 같구나. 그래서 후식을 어떻게 해야 돼? 단감 딱 때려줘야지. 단감까지 딱 때렸어. 그래갖고 이제 영조가 제가 준비한 특별 양념게장입니다. 국내산입니다. 이러면서 이랬던 거야.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장게장을 준비해오고 너무나도 갸륵하도다 이랬는데 새벽에 그냥 막 뿌악 하면 터진 거야. 댐에 물 터지듯이 막 사망했어요. 좀 많이 먹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게 미스테리야. 그 간장 안에 뭐가 들었다? 독이 들었다. 독이 들었다. 간장에 독이 든 게 아니죠. 간장게장 안에 독이 들었다라고 서로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노로는 그게 뭐냐,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병 걸려가지고 죽은 건데 왜 그걸 뭐 탓을 하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종이 간장게장을 먹고 사망했는데 여기 영조가 준 간장게장을 먹고 사망을 한 거잖아. 그래서 즉위 초기에 영조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는 안 하지. 네가 준 간장게장 때문에 우리 경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영조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야, 너 뭐야? 거기서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가버리고. 걔 기분 나쁘게 하고. 이랬었단 말이지. 그래서 형이었던 왕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영조가 즉위 초기에. 근데 경종에는 후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 초기에 무슨 난이 일어났냐면 중요해. 경종의 복수를 부르짖으면서, 자, 중요해. 이인좌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났었다고요. 1728년. 이때가 이제 무신년이어가지고 무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이인자의 난이 영조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때 경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잊지 않고 있다. 네가 죽였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영조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모든 신하들의 왕이 아니구나. 어떤 애들의 왕일 뿐이다? 노론의 왕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였던 숙종의 환국의 상처를 어떻게 한다? 내가 보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한 게 뭐냐면은 중요해.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한다는 거야. 탕평책. 그러면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모든 신하들을 당파에 관계없이 내가 골고루 뭐 하겠다? 등용을 시키고 내가 신하로서 예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국의 상처는 있고 나는 여러분들 소론, 노론, 남인이가 할 거 없이 모든 당파의 왕이고 싶다. 그에 앞서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공평하게 등용하고 당파로 서로 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제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쟁을 막고 당끼리의 싸움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고루 등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의 이제 조치들이 어떤 조치들이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이거 좀 냅두세요. 어떤 조치들이 있냐. 첫 번째, 이 자신의 의지를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면 뭐해. 그래서 모든 당파들의 신하를 다 모아. 남인, 소로, 노론 싹 다 모은 다음에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대우하기 위해서 내 특별 음식을 제작하였어. 이러니까 궁중 요리사들이 이제 뭘 가지고 이제 들어오냐면은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탕평채가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묵을 무슨 묵이라고 하냐면 이제 청포묵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고기, 그 다음에 뭐 부추, 계란, 당근. 여기 보면 색깔이 어때요 지금?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다양하죠?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이 뭐냐면은 각 당을 뜻해요. 각 당을 자, 초록색 부추 노론, 노란색에 이게 계란지단 이거 뭐 소론, 여기 있는 이 조금밖에 없는 거 이거 당근은 이거는 남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요걸 어떻게 한다? 네, 섞어가지고 양념장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섞어놔요. 그래서 계란, 부추, 청포묵 같이 들어가지고 앙 하고 먹으면 어떻다? 맛이 굉장히 조화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만든 특별 음식이 뭐냐면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이었다고. 그래서 요거를 신하들과 어떻게 하냐면 나눠 먹으면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고 황국 같은 거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다짐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댑니다. 어떻게 칼을 대느냐? 성룡관에다가 탕평비를 건립을 해요. 성룡관에다가. 어라? 탕평비는 이 자신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이제 비석인 거고 굳이 그거를 왜 성룡관에다가 만들어 놨을까? 이제 이거 보면서 자라고. 그렇죠. 이 병아리들이 나중에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결국 뭐가 돼요? 관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또 뭐라고 하느냐? 저 선배님 같은 우리 소론이야. 3학년 2반 저 선배님 우리 선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면 성균관 때부터 우리 당이니 우리 선배님이니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뭐 지연 학연 막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경고를 한 거죠. 야 햇병아리들아, 니들 과거 합격하고 나가지고 무슨 뭐 선배니 뭐니 소론이 노론이 이딴 얘기하면 혼나? 이거를 이제 병아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널리 의지를 또 알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붕당이 나눠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예요? 이조전랑 자리였잖아. 이조전랑 자리를 김효원이 하냐 심의겸이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사권 가진 사람이 제일 세단 말이야. 그래서 이조전랑 그 권위 중에서 여러 가지 권위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요직과 관련된 우리 3사 관리 추천권이 있었잖아. 그죠? 또 자기 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었어? 물려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인사권 권한을 어떻게 하냐면은 영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면 니들 혼날 줄 알아. 인사권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기들이 장난감 갖고 싸우니까 그 엄마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니들 안 싸우면 돌려줄게. 이런 거지. 압수.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정리합니다. 어라? 서원? 서원이 뭐였어요? 그 지방에 있는 학교. 그렇죠. 지방에 있는 중등 고등 교육기관이었잖아. 사립이야, 국립이야? 사립이었었잖아. 국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학교가 서원이었었잖아. 제일 첫 번째 서원이 뭐예요? 백운동 서원이었었잖아. 누가 만들었었지? 방구. 뭐 되게 이왕이야. 주세뿡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점점 이 백운동 서원이 이제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하락하니까 기세가 나중에 여기에 이제 온 이황이 뭐라 그랬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임금님한테 부탁했잖아. 그래갖고 쿨하게 이거 부탁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지원해 주잖아. 이거를 형태를 무슨 형태라 그래요? 사액서원 형태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서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서원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룡관 밑에 사실 서원이잖아. 그죠?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차 시험 합격하면 어디에? 성룡관에 입학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왜? 이 서원도 붕당의 지인 학연 이런 거 따지는 거에 온상이었단 말이야. 내 후배 땡겨주고 끌어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연과 학연이 어디에서 기원된다는 거야? 벌써 조선시대 때부터 기원이 된다는 거야. 그 유구한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벌과 지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탕평채라는 음식 개발하고 성균관에 야 니들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 탕평비 건립하고 이 가장 문제가 되던 이조전랑 지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땡겨주고 끌어주고 했었던 서원을 어떻게 하냐면 일부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4개 다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영조의 탕평책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영조의 업적으로만 넣어주세요. 균역법이라고.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게 넘어간 거 하나 있었죠. 대동법. 그거 그때 가서 할게요. 대동법, 균역법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제도를 이때 개선을 하는데 영조가 나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형벌제도를 많이 개선을 합니다. 어떤 형벌제도? 악형. 악형이라는 거는 아주 모진 고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잔인한 고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고문이 있었냐면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제 몸에 신체형을 가할 때 어떤 장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장이 뭐예요? 엉덩이 곤장. 때리는 거야.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장이라 그래. 어쨌든 보통은 이제 곤장을 때려요. 곤장 맞아본 적 있어요? 한번 맞아보세요. 진짜 별이 번쩍 보입니다, 진짜. 나는 옛날에 맞아봤거든. 아니, 무슨 조선시대 때 사람이 아니고, 곤장을 왜 체험해?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곤장 때리고 그랬었어. 곤장 때렸었어. 하키채로 때리고, 막 골프채로 때리고 막 이랬었어. 그게 곤장이지. 뭐, 무슨 시대기는 뭐 20, 30년 전이지.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때, 그, 고문을 할 때 어떤 고문을 하냐면은, 그 압슬이라는 게 있어요. 압슬이 뭐냐면은, 그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 못 쓰는 도자기. 깨진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바닥에다 다 깨. 바닥에다 다 깬다고. 유리 같은 걸 다 깨.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 꿇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여기에는 이제 유리 조각이 막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유리 조각이 막 살을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상태에도 아픈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돌을 얹어. 엄청나게 무거운 돌 있잖아.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무릎에 이게 도자기가 싹 다 박히고 유리가 박혀가지고 나중에 불구가 돼버려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리는 거는 뭐 그나마 나은데 여기 돌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그런 다음에 막대기를 땅바닥에다 딱 꽂은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고 막 엎는 거야. 마사지 해주는 거야, 지근지근. 그러니까 거의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지.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이런 압슬령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런 고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선한다 이 말이에요. 인권 개선이죠, 인권 개선. 그리고 이제 법전 만드는데요.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법전 만든 거 있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초반에 정도전 씨가 만든 조선 견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뒤에 성종 때 완전히 만든 조선의 굉장히 유명한 법전 경국대전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제도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경국대전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대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합니다. 속대전. 속이 여러분들 무슨 속자일까? 우리가 본편이 있고 속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본편 다음에 만드는 거 속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외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속편해 가지고 속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태종 때 있었던 뭐도 부활시킨다. 신문고도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나름 백성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조선의 여러 가지 이런 당파 싸움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세금제도도 개선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었던 이런 좀 뭐라고 그러지? 어진 왕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영조였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계천 준천공사를 실시하는데 자, 여러분들 청계천이라고 아세요?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거든요. 네. 서울에 한강 말고요. 서울 그 도성을 흐르는 조그만 개울이 있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은 이거를 현대식으로 잘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 연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게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해요. 옛날 청계천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옛날 청계천. 이런 느낌? 근데 이 실개천이라고 하는데, 이 개천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된다? 물이 불어가지고 확 넘치고 막 주변 사람들 가옥에 피해 입히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청계천을 어떻게 하냐면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계천 준설 공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남은 그림이 어느 그림이냐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공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청계천을 넓게 펼치는 준설 공사를 실시했었다고. 이것도 백성들이 홍수에 피해 입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사업이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조 정리해 볼게요. 초기에 무슨 난이 있었어요? 이인자의 난이 있었죠. 누구에 대한 복수? 경종에 대한 복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신하들의 싸움을 말려야 되겠다. 무슨 책?
탕평책, 탕평책의 구체적인 내용. 탕평체 만들고 성균관에 탕평 비건립하고 이조전랑 지위 악화시키고 서원을 정리하면서 핵심 내용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법 안 합니다. 형벌제도, 어떤 제도 같은 거 굉장히 개선 많이 했다고? 압슬, 고문 같은 거. 그 다음에 경국대전 업그레이드 버전. 속대전. 그 다음에 둥둥둥 울리는 북, 신문고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 홍순화할 때 힘들지 말라고 청계천 준천공사도 실시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아끼고 나름의 조선의 중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영조인데 이 영조가 참 자기 자식한테는 너무 모질게 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 그죠?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영조 밑에 이제 사도세자라고 하는 세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많이 아꼈습니다. 진짜 금이야 오기야 그렸었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또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성적을 잘 받아오고 내가 막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하고 이러면은 누가 제일 기뻐해?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을 때 그거 친구한테 먼저 자랑합니까? 친구한테 자랑하면 재수없다는 소리 듣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자랑하느냐? 가족한테 자랑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왜 전교 1등 해? 아우 진짜 이러겠습니까? 민재야 네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이거 어떻게 이모한테 전화 걸어갖고 우리 민재가 할머니한테 전화 갖고 어머니 우리 민재가 그 꿈만 같은 상황. 하지만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물론 모든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영조가 자신의 그 즉위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지? 자기 형을 죽이고, 그러니까 혐의입니다만,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조는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했어요. 당위야, 당위. 무조건 훌륭한 임금이 돼야 자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죠? 조선에서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은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성종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고 세종대왕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나의 어떤 이런 그 즉위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들한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기대하면은 실망도 큰 법. 사도세자가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많이 기다려줬었어.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아직 기다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사도세자를 점점 병들게 합니다. 나는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는데 아빠는 계속 전교 1등을 하라고 그러고 전교 2등을 해왔는데 아빠는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거야. 왜 1등을 하지 못했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그래서 그때에서 부자 간의 사이가 계속해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계속 아들을 디비 쪼아요. 인사하러 오면 아버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그 인사하러 안 와. 그럼 인사도 안 하러 온다고. 어쩌라는 거야. 이러니까 사도세자가 직접 얘기하거든.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은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갑갑하고 그 다음에 무섭고 떨리고 그렇다고.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이제 영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저런 식의 배포도 없는 쫄보냐. 내가 뭐라고 좀 했다고 저런 식으로 부들부들거리는 모습 정말 배기 싫다. 이러면서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려요. 그때부터 정신병이 들었어, 사도세자가. 어떤 정신병이 있었냐? 갑갑해가지고 옷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옷을 딱 입혀주잖아. 그러면 갑갑하다 이러면서 옷을 막 벗어버리고.
그리고 막 모자이크 막. 그리고 거기 자기들 그 수발 드는 내시나 궁녀가 있잖아. 칼 들고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내시가 세자자 들어가겠사옵니다. 그러면 뒤에 와서 칼로 확 베고. 네? 진짜로 됐어요? 뱄어요. 네? 칼로 뱄어요. 그러니까 피를 보면 막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정신병이 그런 거야, 정신병이. 이게 어떻게 해,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아빠 몰래 바깥으로 막 나다니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옛날에 양녕대군의 핵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인 거지. 양녕대군이 신라면이면은 여기는 사도세자는 핵불닭볶음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거 사실 왕이 될 그릇이 안 되기는 하죠. 근데 그 병이 어디에서 온 거야? 아빠한테서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조한테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세자가 어떤 당파에 접근하기 시작하냐면은 소론 세력에 접근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또 소론 세력은 여기는 영조 대신 여기는 세자를 비호하고 세자를 은근히 밀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이제 서로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적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 사도세자가.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부터 주구장창 영조가 했었던 정책, 어떤 정책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죠? 탕평책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안 되겠다. 사도세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세자에게 명하죠. 어디에 들어가라? 뒤주. 당시에 그 쌀을 집어넣던 쌀 보관함, 거기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 억지로 들어가게 했어. 그런 다음에 못질을 해버립니다, 거기.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땡볕에다가 그 뒤주를 놔둔 다음에 물 한 모금 주지 않아요. 물 한 모금 안 줘. 그때 사도세자한테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영조한테는 손자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정조예요. 그 조그만한 세손이 그때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런 나이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뒤주에서 갇혀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사실. 그죠?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시호를 내려주죠. 사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석하다. 뭐 슬프다. 슬픈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드는 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쥐가 죽였는데 뭐. 네.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위는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한테 갑니다. 그러면 정조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조처럼.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할아버지 말 안 듣다가 자기 아빠가 쌀통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를 목격했잖아. 영조가 그때 나이가 이제 60, 70 정도 됐었거든요. 완전 늙었어.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세손, 그 정조를 이제 자기 그 다음 후계자로 지명했잖아요. 불러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 이제 이 세상엔 나와 세손 너밖에 없다. 학문에 정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조가 어떻게 한다? 세종대왕, 그 성종,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책을 보면은 뭐 한 6번, 7번 읽어서 책 내용을 그냥 다 암기해버려. 그래서 훌륭한 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그리고 매일 아침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문안 인사 드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어깨 아프니까 직접 세손이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 마사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아이고, 손자야, 어깨가 아프구나.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민재 같았으면은 고통의 근원인 어깨를 부순다.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 때리고 막. 네가 우리 아빠 죽였지.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 어퍼컷 때리고 이럴 텐데. 그죠? 근데 엄청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엄청 할아버지한테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조가 내 왕위를 물려주는, 내 손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결국 사망합니다.